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하이엔드 소금쟁이 이찬원 씨의 전공 분야를 가장 또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컨셉 중에 하나, 하이엔드 소금쟁이. 역시 이찬원 씨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아마 부모가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 부모는 중학생 3학년짜리와 초등학생 4학년 두 아들의 부모인 것 같습니다.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즉 얼마를 용돈을 주는 것이 적당하고 그 용돈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안고 출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찬원 씨의 또 다른 금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단어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경제학도나 정치나 사회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단어를,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영수보다 중요한 건 경제 공부다. 즉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면 따라오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영수 그 점수 숫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국영수를 잘 공부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공부다라고 이찬원 씨는 외치는 겁니다.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또 현장에서 또 절감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돈을 주면서 록펠러 가문에서는 늘 용돈을 주면 절반은 쓰고 절반은 저금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르쳐줬다 그럽니다. 부자들은 부자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다 보면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인들 가정이나 일반인들은 용돈을 받으면 절반을 쓰고 절반은 저금하는 거. 그러니까 또 양세형 씨가 옆에 있다. 얼른 우리는 보통 10만 원 단위의 용돈을 얘기하지만 아마 록펠러 가문에서는 1억을 용돈으로 줄 것 같다 그래서 또 폭설을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세형 씨는 용돈을 얼마를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용돈 개념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왜?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양세형 씨는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지갑에 손을 댔다 그럽니다. 엄마 지갑에 그 돈을 슈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간식, 영원 간식, 떡볶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떡볶이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세계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지갑을 슈킹했다는 얘기를 듣고 찬원 씨는 어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유교보이의 탄식이 또 나왔다 그럽니다. 저는 경제 장애인입니다. 경제 관리를 할지 모르고 돈에 대한 개념도 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철이 안 난, 철이 덜 난, 철이 아직 못 난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뒤돌아보니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아이들 경제교육은 이렇게 시키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저의 후회 섞인, 반성 섞인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안아기 회원들 교육시킬 때 어린이들 교육,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강사를 불러서 저희 안아기 회원들 교육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돈을 적정선을 주되 그 적정선이라는 것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네 용돈은 한 달에 5만 원이야 이렇게 하기보다 너는 한 달에 용돈이 얼마면 가장 좋겠니?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그 한 7, 80%에 가깝게 용돈을 정해서 주고 그 준 용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네가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을 달라 그랬으면 그 5만 원을 한 달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계획서를 써서 내라 그러고 그 계획서를 써서 낸 대로 그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돈을 주면 이건 예산을 세우는 일이죠.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예산을 자기 용돈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 예산서에 의해서 아이가 만들어서 지출한 예산서에서 용돈을 주고 그러면 얘도 그 예산서에 맞게 돈을 쓰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세운 내용에도 그 예산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좀 적도록 하고 내가 한 달에 학용품비를 쓰면은 학용품은 뭐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또 군것질을 하면 나는 군것질 뭐를 사 먹는데 얼마를 쓴다. 그럼 아이들이 바깥에서 어떤 군것질을 하는지 생활도 좀 엿볼 수 있고 이래서 예산서를 먼저 써서 내라 그러고 그 예산서에서 돈을 주고 그 돈을 주고는 쓸 과정에서는 참견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네가 예산에 맞도록 돈을 써봐. 그리고 잦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맡겨주는 거, 책임을 주는 거. 이러면 아이들도 지가 낸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씁니다. 그 대신 돈을 쓰고 나서는 영수증을 붙여서 그 결과보고서, 결산서죠. 결과보고서를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을 하고 단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용돈을 10%를 줄인다든지 잘 지켰을 경우에는 10%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상과 벌을 같이 뭉뚱그려서 아이들에게 주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용돈 살림살이죠. 우리가 생활비를 부모님이 살림살이 하듯이 얘네들은 용돈 살림살이를 통해서 경제 관념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넣을 거 한 달에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저금은 얼마를 한다. 용돈은 자율적으로 주되 저금은 몇 퍼센트를 한다는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얘들이 저금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면 그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그 재미를 또 얘네들은 볼 수 있죠. 한 달에 100원을 저금하든 1000원을 저금하든 다음 달엔 2000원이 되고 이와 같이 아이들 용돈을 주고 너 왜 또 떡볶이 사 먹었어? 왜 또 사탕 사 먹고 초콜릿 사 먹었어? 이런 생활 잔소리는 일제 빼고 그 결산서를 앉아서 부모님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이번 달에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도 안 좋고 살찔 염증도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 초콜릿 양을 조금 줄이자든지 이와 같이 우리 가족끼리도 생활 잔소리가 아닌 미래 계획, 생활 계획에 대한 토론과 잔소리는 다릅니다. 토론은 서로 상호작용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가 토론이라면 잔소리는 일방적으로 감독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잔소리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젠작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훨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죠. 그래서 저는 그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지만 그 전에 그 매뉴얼 남들이 시키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우리 가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용돈 관리를 하는 것은 역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거 어려서부터 반면에 책임도 같이 지게 하는
이 용돈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그런 권리와 의무 교육도 같이 수반되지 않을까.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니 후회스러운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